예, 반갑습니다. 정함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상론으로 보는 신금에서 6월 신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금 자체는 6월에 태어난 신금은 이게 이제 열매가 완전히 연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보석 또는 더 이상 가공이 필요 없는 하나의 완성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월에 태어난 신금이 일단 보석 자체가 상당히 좋죠. 좋은 원석인데 이 보석이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계절은 녹지를 만나서 잘 만났으나 그 주변 글자가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주의 희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은 일단 원문을 살펴보고 이런 그 두 개의 예제의 사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각의 사주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상론으로 보는 신월의 신금은 이제 6월 신금이네요. 닭달에 태어난 신금이라 당권 등령. 이제 신금이 바로 6월 닭의 달에 태어나게 되면 등령을 합니다. 힘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계절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래서 왕지극이라 그 왕함이 극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금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6월이 바로 신금이 가장 최강해지는 계절이다. 전용 임수 도세화라. 그래서 오로지 임수로서 도세화. 도세화라는 게 조금은 이게 화자가 좀 오타 같은데요. 도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글자는 없는 글자로 봐야죠. 도세, 임수로서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특히 이제 6월에 신금은 등령을 했으면 반드시 임수가 있어야 된다. 고운, 이제 고서에 말하길 금견 수의 유통이라. 금이 수를 본다는 거죠. 금수상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유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견, 무기를 보게 되면 즉 생부태과 무기토가 많으면 생이 강해지는 거죠. 인수가. 그래서 태과하게 되면 무기토에 고이 토이병 이럴 경우는 토가 병이 됩니다. 그래서 경갑제토라 갑목으로 토를 극제해줘야 되는데 바로 소토의 작용이다. 반드시 소토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 방묘, 묘함이 있다. 무토가 없다면 불이 용갑이라 갑목을 또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목과 토는 항상 따라다니는 구조죠. 이 원리를 좀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혹 사주 1점 임수, 사주에 하나의 임수가 있다면 갑다 설수, 갑목이 많아서 임수가 설기가 되면 차위 용신무력. 그러니까 임수가 용신인데 임수가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신무력이다. 간사지도라. 이럴 경우에 간사물이다. 근데 현실에서는 실제 통변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득경제자라. 경검을 얻어 이제 갑목을 제할 수 있다면 반주인이라. 도리어 인과 을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어질고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예, 경금이 있게 되면 혹 3점 신금, 혹 3개의 이제 1파를 이루는 거죠. 신금이 이럴 경우 일중임수라 하나의 임수를 얻는다면 다견 갑목 이러할 경우에 많은 갑목을 보게 되면 유경투자 이럴 경우에 경금이 투관되면 주대부기라 아주 부하고 귀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금이 갑목을 제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금이 갑목을 제하면 임수가 살아나겠죠. 불견정위미라 정화가 뜨는 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약견 일정 하나의 정화를 보면 차인 풍화청고 이런 사람은 풍화청고라는 게 이제 고결하다는 얘기죠. 의식 요유이라 의식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식은 있으나 그냥 청고한 사람이다. 이게 그렇게 좋은 뜻으로 써놓은 구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정화를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석은 이렇게 빛이 나는 하나의 다이아몬드 같은 건데 정화가 딱 있으면 이게 이제 촛불 같은 거죠. 촛불, 레이저 요게 옆에 있으면 이게 녹아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정화 구조가 아주 안 좋아요. 신금 구조가. 혹 1, 2 비견, 한두 개의 비견을 보게 되면 인갑 게일이라 또 임수와 간목이 모두 하나가 있다면 무경출간, 경금이 천간이 없다면 역유 은영이라 이 또한 은영스럽다. 이제 약간의 영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 2, 3 비견, 약 2개, 3개의 비견을 본다면 1점 임수, 하나의 임수를 보게 될 경우 무토 다견, 이럴 경우 이제 무토를 많이 보면 토옥수가 되겠죠. 그럴 경우 차위 토매금이라 이제 이 많은 토에 그 신금이 매금됩니다. 흙에 이렇게 이제 보석이 매금되는 거죠. 차인 우나라 어리석은 선비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고 나태한 선비다. 이럴 경우에 이제 견일 갑출 하나의 간목을 보면 차위 창립진이라 이런 사람은 창립진이라는 게 뭐 개척자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큰 사업을 벌려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간목이 있으면 진취성이 살아나요. 토를 소토시켜버리면. 자, 혹 일파신금이라 한 무리의 신금을 보게 되면 일이 임수, 하나의 임수가 있다면 무경 잡난 또한 경금이 있어서 잡되지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경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우주 부기축이라 부한 중에 다시 귀함을 얻게 된다. 혹 일파 임수 설금이라 혹 하나의 임수가 설금, 금을 설계시킨다면 이럴 경우에 무무출제라 그러니까 이제 무토가 천간에 없다면 위 사수동류라 사수동류라는 것은 이제 물이 모래에 쉽게 나게 들어가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 이럴 경우에는 부분파 노고라 그래서 분파 노고라는 것은 이것저것 좀 바쁘기만 할 뿐이지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토가 출간이 되면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걸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네요. 일파 임수니까 물이 많은 거예요. 지금 물이 많은데 무무출간 무토가 없어서 그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그걸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도리어 그게 없다 무토에 그러면 바로 이제 물이 흙과 함께 이렇게 쓸려 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분파 노고다. 그러니까 고생만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약득지견 일무지류라. 만약에 지지에서 하나의 무토가 지류, 이제 그 물의 흐름을 멈출 수 있다면 기인 파유제락이라. 그러니까 파라는 게 약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략, 약간의 재주는 있다. 예술과인이라. 예술로서 이렇게 생계를 뭐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다. 뭐 그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보면 이제 막 헷갈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한쪽 오행이 많으면 또 그런 오행을 잡아줘야 하고 또 필요한 글자가 딱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과하게 되면 한쪽에 반드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온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는 결국은 팔자이기 때문에 8자를 적어놓고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글만 읽다 보면 계속 좀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어떤 그런 판단을 하게 돼 있다. 이제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구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혹 지성 금국, 지지의 금국을 이루게 된다면 지지에서 이제 금국을 이루게 된다면 불견, 비견, 비견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간견, 비견이네요. 이제 간지, 천간에서 비견을 본다면 금이 많고 또 천간에 또 금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무임, 도세, 임수로서 도세, 이 보석을 씻지 못한다면 차이, 용정, 그리고 나서 이제 용정, 정화를 쓴다는 얘기죠, 지금. 정화를 원래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쓴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 무정, 필주, 흉환무례라. 정화가 없는 경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게 차이 용정이니까 임수를 먼저 써야 되는데 임수가 없다. 그러면 정화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근데 정화가 또 없어. 이제 무정필. 이럴 경우에는 필주, 흉환무례라. 반드시 흉악하고 완둔한 무례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썩 좋지 않다. 한마디로 파란이 많다. 고집이 세다. 자기
자기만 과신한다. 뭐 그렇게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약득 이림 고투라 하나의 임수가 높이 떠 있다면 정간에 이설군금 이 많은 무리의 팔을 이루고 있는 금들이 설기가 된다면 우명일 청도저라. 우명 일청도저라고 읽어야겠네요. 또한 이름이 청과함이 꿰뚫는다는 얘기죠. 밑바닥부터 하늘까지 뚫어 있다. 정류 치국인재라. 이럴 경우를 읽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인재라 한다. 상당히 뭐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수 하나가 아주 좋은 글자다. 천간에 없으면 지지에서 찾으면 됩니다. 예. 혹지성금국, 혹지지가 이제 금국을 이루면 모기 투간, 모기가 천간에 있다면 임투무화, 임수가 투간이 되고 화가 없다면 명활 혹격이라. 혹격이라는 게 이제 호랑이 격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맹혹격이라고 그러죠. 백혹격 막 그러는데, 원래 이 금 자체가 태방이거든요. 주역의 방위로는 이 태 쪽의 방위, 서방인데, 이 서방이 원래 좌청룡 우백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백호가 서쪽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맹혹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임수가 투관돼 있을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운행 서북, 이러할 경우 운이 다시 서부로 가면 북이 대연, 그 부귀함이 아주 크게 된다. 자식 간난. 그러나 자식은 역시 어려움이 있다. 왜 어려울까요? 이게 화가 죽으니까 그렇죠. 금의 화는 이게 자식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죽게 돼 있죠. 혹투병화, 혹병화가 떠 있다면 수유 임출, 비록 임수가 떠 있다 하더라도 역속 평형이라. 이 또한 평범한 명이 된다. 이건 이제 구조에 따라 다른데, 한마디로 이제 병화와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 임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떨어져 있죠. 간격을 두고 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이제 붙어 있으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두 개 싸우고 있겠죠. 혹 1, 2신금, 한두 개의 신금이 있다면 일파기토, 한 무리의 기토가 많이 있다면 정이 승도라. 이걸 승도의 명이라고 합니다. 혹 간투기토, 이 천간에 기토가 있게 되면 지겸, 경각, 지지에서 경각 간목을 보게 되면 일생 안한인가요? 한가란자 같은데. 그래서 일생이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에서 경금과 이제 간목을 보고, 또한 정간에 기토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일생이 편안하다. 혹 일파 을목, 한물에 을목이 있다면, 불경, 경간, 천간에 이제 경금이 없다면, 이 왜 경금하냐면 을경 합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합이 안 돼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위, 제다신약이라. 그래서 이제 신금이 이렇게 을목이 뭐 쫙 깔려있게 되면 제다신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월지가 6월이면 명목상은 제다신약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신이 약이 아니거든요. 이게 6월 자체가 신금이 약해지는 계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잘못되어 있다. 일경경제 하나의 경금이 을목을 그을 한다면 북이 각이라 부하고 귀함을 기약할 수 있다. 금생 추월 토중 금은 낮단 얘기죠. 생 추월 토중 금생 추월 토중이라. 금은 이제 바로 신유술월이죠. 추월은 신유술월에 토가 중한 계절에 낮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빈 무촌철이라. 빈무촌철이라는 게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적인데 가난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무촌철. 촌철이라는 것은 조그만 마디에 철, 쇠붙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송곳 꽂을 땅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얘기죠. 금이 가을에 태어나서 토가 중하면, 토가 많으면 아주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매금되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토가 많아도 뭐 먹고 사는데 진짜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육신일 봉무자시. 또 나오네요. 유금 조양격이었죠, 이게. 6개의 신금이 자시를 만나면 무자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양격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맞이할조, 아침조, 이제 벼장, 조양격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희운 서방의 운을 반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약, 조약, 음이 마치 조양, 이제 아침에 양을 맞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기, 병정, 리위라. 절기라는 것은 이제 그 끊어지는 걸 꺼려한다는 얘기인데, 병정화가 리라는 게 이제 그 주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방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유금 조양이 되면 절기, 병정, 리위 한마디로 이제 화방으로 운이 흐르는 것을 아주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금 조양일 경우에 경신국 전 사유축 위고 권중이라 경금과 신금의 국이 온전히 사유축을 합을 하게 되면 위고 권중 그 위세가 아주 드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글쎄요 이 해석이 설계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현실적인 사주 통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다음에 이제 예제를 좀 보고 또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사주를 가져왔는데요. 6월에 신금이 아주 뿌리가 지금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금국을 이루고 있는 형상인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했냐면, 신강살천이라고 그러죠. 내 몸은 강한데, 관살인 이 병화는 힘이 약하다. 살천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신일 좌유, 신금이 지금 유금을 깔고 있죠. 그래서, 병궁 생인이라. 그래서 태수라는 별의 벼슬을 이르렀다. 사주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뭐 이것도 다 맞는 얘기지만 간단합니다. 일간이 강하면 설해야죠. 모든 사주의 공통점입니다. 이 설을 하든가 바로 재향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게 관성이고 식상이죠. 이 사주는 관성을 쓰는 사주예요. 이 정화는 연애에 있어서 화생토로 빠지기 때문에 보석을 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주가 첫 번째 귀해진 사주죠. 좋아졌다는 거예요, 운이. 그래서 병화가 떠있기 때문에 또 대운이 유에서 이제 리방이니까 화방으로 갑니다. 이게 대운이. 그래서 이 병화가 강해지는 게 대운의 포인트다. 그래서 운이 아주 좋아진 사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주는 같은 6월의 신금인데 역시 화생토 토생금으로 빠지죠. 근데 더 좋은 건 시에 가서 임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사주가 아주 맑아진 겁니다. 그래서 정임양투 경계라. 경계는 옛날 과거 시험을 보고 1등을 해원이라고 했고 1등을 뺀 나머지를 경계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경계라는 벼슬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면 운이 괜찮죠. 예, 운이 아주 다 좋은 계절로 가는 겁니다. 이런 팔자인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야 여자들은 고생을 안 합니다. 사주 구조가 아주 좋은 구조죠. 다만 이 신금 자체는 좀 성격이 그렇죠. 이렇게 좀 옆에서 맞춰줘야 됩니다. 예. 맞춰줘야지 이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신금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번 시간은 이제 사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주들은 형태를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사주를 취미로 배우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사주를 내가 실제 배워서 남의 사주를 보고 통변을 하고 또 운풀이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주는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구조가 상당히 좋은 거구나. 이런 게 진짜 관인 구조죠. 관인이 된다고 다 관인 구조가 아닙니다. 예, 뭐 관인만 돼 있으면 다 관인 구조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예전에 이런 사주를 봤는데 경금이었죠. 지금 여기가 개수였고 여기 경금. 아마 이거를 금생수, 수생목, 관인 상생 구조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예전에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왜 관인 상생 구조인데 높은 관직에 못 갔을까? 예, 근데 나중에 알았죠. 이게 관인은 관인인데 이 관인은 관인인데 높은 관이 아니죠. 그 사주가 하늘에서 비를 맞고 있는데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 공통보감 6월의 신금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월의 신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